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이제 막 아이 계획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했지만 치안이 좋지 못한 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는 거라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다며 남편이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해외 나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가 있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심스레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 댁에 남편이 종종 들려서 살펴보고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한 달에 4번 정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시아버님, 시어머님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아직까지 혼자 계셔서 많이 안쓰러워하고 챙기는 효자였거든요. 이제 자기가 해외로 나가면 아버님을 자주 들여다보기 힘들고 하니까 제가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살면서 사이가 괜히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부탁을 하고 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 돌아오면 진짜 나한테 지금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시아버님이랑 합가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혼자 지내도 되는데 괜히 세아가 불편하게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재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 같이 계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고 좋으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괜히 미안해서 그렇지.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꼭 말해다오. 바로 집 알아보마. 네, 알겠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요리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집사람한테 가끔씩 맛있는 요리 해주시고 그러면 좋죠. 혼자 있으면 집사람도 대충 밥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밥도 잘 챙겨 먹고 좋죠. 남편이랑 셋이서 지내는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시아버님이랑 같이 공항에 가서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집에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오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실감도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다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가, 오늘 시장 나갔다가 복숭아가 맛있게 생겼길래 사왔는데 같이 먹자. 너 복숭아 좋아하잖니? 아버님, 저 복숭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기억하지.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감사해요. 제가 깎아올게요. 같이 먹어요. 아버님은 매번 어디 다녀오실 때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장을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괜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들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자 너무 우울해하고 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외식하고 영화나 보고 올까요? 영화? 그럴까?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코믹 영화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대요. 우리 영화 보면서 실컷 웃어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줬어요. 남편이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혼자 많이 외롭고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뭔가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인데 한 집에서 같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묘해지더라고요. 신혼부부처럼 매일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가끔씩 외식도 하면서 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같이 드라마 보면서 하하호호 하기도 하고 뭔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져서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며 스킨십을 하고 그랬습니다. 과감한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하면서 제 어깨를 잡고 쓰다듬으신다거나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님 저것 좀 봐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을 터치한다던가 뭔가 정말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버님이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어때요? 오, 파전에 막걸리 완전 좋지. 오징어 넣어서 해먹자꾸나. 아버님이랑 파전도 같이 부치고 막걸리도 사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아버님이랑 수다를 떨면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아버님이랑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랬을까요? 막걸리를 마시다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어느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사별하여 외로웠던 아버님과 6개월간 남편 없이 외롭게 지낸 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이 순간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저는 단순 욕망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눈을 마주쳤다 하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따금씩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지만 일단은 지금에 집중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6개월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 남편이 오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같이 살아갈지 아니면 정말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말 미치겠네요. 지금도 남편은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얼른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님과 저는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네요. 정말 아버님이랑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디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0 후반 남자입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친구를 잃고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차린 가게가 잘 돼서 목돈이 좀 모였고 그걸로 경매를 해서 돈을 버시고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어려웠을 시절에 비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버시고 부유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항상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어요. 건물도 몇 채도 관리하라고 넘겨주셨고 덕분에 지금도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몸매도 좋았고 눈 밑 점이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아내와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만나자고 고백을 했고 저는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명품 등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주기를 바래서 저도 모르게 금전적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받아주었고 6개월 연애 후 빠른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섣불리 결혼을 했던 걸까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주년이 되었는데 아내의 바람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출장을 가서 한참 바쁜 와중에 친구놈한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볼 일이 끝난 후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전화를 왜 이제 받아? 무슨 일인데 전화를 그렇게 하냐? 네 와이프 지금 누구랑 있는 줄 아냐? 뭔 소리야, 우리 집사람 집에 있겠지. 집 같은 소리 하네. 웬 남자랑 있더라. 내가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남자랑 팔짱 끼고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 잘못 봤겠지. 헛소리 하지 말고 끊어. 나도 잘못 본 거면 좋겠다. 와이프 잘 감시해봐. 분위기 봐서는 만난 지 오래된 것 같던데. 감시 잘해라. 말도 안 되는 친구 전화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아내 낌새가 이상하긴 했었거든요. 스킨십도 은근슬쩍 피하고 밤에도 피곤하다며 자꾸 피하고 요즘 내가 많이 바빠서 잘 못 챙겨줘서 그런가 싶은 마음에 나 없을 때도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라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차를 한 대 뽑아줄 생각이었는데 바람이라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는 나가고 없었어요. 여보, 어디야? 아, 나 잠깐 친구랑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왜? 일이 빨리 끝나서 여보랑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벌써 왔어? 내일 온다더니. 그럼 미리 전화하지. 약속 안 잡았을 텐데. 깜짝 놀래켜주려고 그랬지. 친구랑 저녁 맛있게 먹고 와. 돈 보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고마워 여보. 이따가 집에 가서 보자. 아내는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친구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할까 싶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웬일이냐? 야, 민석아, 술 한잔 할래? 어쩌지? 나 지금 선약 있어서. 이따가 9시쯤에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때 볼래? 그래 그럼. 그때 연락 줘. 나갈게. 아내는 집에 들어왔고 저는 친구 녀석이랑 술 한잔 잠깐 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술집으로 가서 친구랑 술을 마시며 속에 있던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 하나 맡고 해주는 믿음직한 친구여서 힘들 때 자주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철용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을 봤다고 연락이 왔더라. 근데 웬 남자랑 같이 있었다는데 믿기지가 않는다. 뭐? 재수씨가?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남자야. 재수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요즘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 생각해보면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설마 다른 남자가 생겼겠어?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아직 한참 놀라이잖냐? 그러니까 혼자 일찍 결혼해서 생각이 많아졌겠지. 그리고 너 결혼하고 나서 살도 많이 찌고 일하느라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수씨도 너한테 실망했을 수도 있지. 요즘 여자들도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 좋아해. 나 봐라. 나이 먹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잖아. 아, 그런가? 요즘 너무 바쁘고 계약권 따내느라 접대하고 하면서 술 많이 마시긴 했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안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줄 참이었는데. 나도 살도 좀 빼고 관리해야겠다. 너무 찌긴 했어. 그치? 그래 임마. 같이 헬스나 다니자니까 말도 안 듣고. 이제 운동 좀 하고 그래. 그리고 여자들은 선물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알지? 선물 공세도 팍팍 하고. 너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선물 사다 바치더니 결혼하고는 선물 공세도 뜸해지니 재수씨도 이 사람이 결혼하더니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마음이 식었나? 생각할지도 모르지. 10살이나 어린 와이프 얻었으면 평생 잘해야지 이놈아. 요즘 사업 확장하느라 너무 바빴잖아. 너도 알면서. 그래,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친구랑 얘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한테 소홀하기도 했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 웬 꽃이야? 너무 이쁘다. 고마워 여보.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인지 모르겠네. 미안, 내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소홀했지? 바쁜 거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 더 잘할게. 이번 계약 끝나면 우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진짜? 너무 좋아. 그래 여보,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했어. 안 그래도 되게 섭섭했다고. 아내는 약간의 투정을 부리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는 듯 뜨거운 밤을 선사해줬습니다. 매번 피곤하다고 피하더니 정말 서운한 마음에 그랬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전처럼 스킨십도 자주 하고 애교도 많이 부리면서 돌아왔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시 아내랑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철용이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임마? 야, 너 네 와이프 잘 감시하냐? 감시를 왜 해?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서운했나 봐. 삐진 거 다 풀었다. 개뿔? 야, 나 지금 네 와이프 다른 놈이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사진도 찍어놨다. 뭔 소리야? 누구랑 모텔을 가? 아휴, 등신. 민석이 새끼랑 네 와이프랑 바람났다고. 내가 지금 둘이 모텔 들어가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이 새끼야.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석이 놈이랑 우리 집사람이 바람이 났다니.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철용이 놈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해맑게 웃으며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로 들어가는 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가져온 건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나를 기만하는지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철용이 놈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일은 뒤로 하고 먼저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시간쯤 되니 집에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 와? 여보 집에 있었어? 나 수희 만나서 쇼핑 좀 하느라 늦을 줄 알았는데 일찍 왔네. 내가 이제 바쁜 거 뒤로 하고 여보랑 시간 많이 보내겠다고 했잖아.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어쩌지? 나 저녁 먹고 왔는데. 저녁 준비해줄게. 기다려.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먹지 뭐. 아, 내일 저녁에 민석이 집에 초대할까 하는데 여보가 솜씨 발휘 좀 해주라. 민석 씨? 갑자기 민석 씨는 왜? 아, 민석이가 맡은 사업 하나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고마워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 저번에 선물 받은 비싼 와인도 있고. 당신은 민석이 본 지 오래됐지? 그렇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알겠어. 그럼 내일 같이 장 보러 가자. 아내는 뻔뻔하게 언제 봤는지도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방금까지도 그놈이랑 모텔에서 뒹굴다 왔으면서 가증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민석이 놈이 집으로 왔어요. 재수씨,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재수씨 선물. 저 샤인마스켓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시고? 감사해요. 이룬이 이 녀석이 알려줬죠. 지들끼리 아주 쇼를 하는 걸 보니 우스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양주도 꺼내 마셨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어요. 너무 웃겼습니다. 아, 나 더 이상 못 마시겠다. 너무 취했나 봐. 간만에 와인 먹다가 양주 먹으니까 확 취하네. 이룬이 많이 죽었네. 그러니까 임마 운동 좀 하고 그러라니까. 민석 씨가 저희 남편 데리고 운동 좀 가고 그러세요.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아저씨가 돼가고 있어요. 민석 씨는 자기 관리 엄청 잘하시나 봐요. 나이 먹을수록 관리해야죠. 여보, 당신도 좀 민석 씨 보고 배워. 나 먼저 방에 가서 잘게. 요즘 너무 피곤한데 술을 마셔서 그런지 힘드네. 야, 민석아, 미안하다. 먹고 가. 알겠어. 나도 이제 가야지 뭐. 쉬어라.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와서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더니 나가더라고요. 완전 뻗었어. 이른이 저는 몸 관리 좀 하라니까. 뭐 얼마나 먹었다고 뻗냐? 자기가 관리를 잘하는 거지. 저 나이 때 사람들은 다 저럴걸? 내가 자기 관리 하나는 끝내주지.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반했지. 우리 여기서 할까? 낮에도 그렇게 해놓고는. 이룬이 있는 집에서 할 생각하니까 흥분되고 좋은데? 일로 와. 지들끼리 좋아 죽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손님 방에도 침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방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좋아 죽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가 최고야.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돼.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두 사람의 입을 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누르고 방문을 열었어요. 위에서 신나게 있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이불 속으로 숨더군요. 좋냐? 사람 가지고 노니까 좋아? 여보! 이루나, 그게 아니고.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너는 이혼할 준비하고. 정민석, 너는 내일부터 일해서 손 떼라. 나올 생각 하지 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둘 다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잘못했다고. 더러우니까 둘 다 옷 입고 나가. 똑똑히 봐. 네가 나 버리고 놀아난 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가볍게 무릎 꿇는 놈이라고. 너네 크게 실수한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누웠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내 눈으로 두 사람이 놀아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두 사람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한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둘이서 방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더군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몇 번 더 두들기다 나가더군요. 둘은 결혼식에서 보고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있었답니다. 제가 출장 가거나 했을 때 몇 번 서류 관련해서 집에서 가지고 올 게 있어서 아내한테 서류를 받아가고 그러면서 바람이 났나 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게 지내면서 아내한테 소홀했던 내 잘못인가 싶다가도 그 두 사람이 잘못된 거라며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아내는
빈몸으로 왔으니 그대로 빈몸으로 내보낼 생각이고 그놈도 회사에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많은 돈을 줬었으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이제는 누가 되었건 그렇게 마음을 다주며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저에게는 2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왜 헤어졌는지 얘기를 하자면 정말 비참해지네요.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인데 같이 회식을 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귀엽고 술도 잘 마시고 싹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업을 걸었어요. 술 한 잔씩 돌리는 척 하면서 괜히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호감 표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근처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들 느꼈을 겁니다. 1차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2차는 갈 사람들만 가기로 했어요. 노래방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고 그녀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소라씨, 노래방 가실 거죠? 같이 가요. 저 노래는 잘 못 불러서 별로 안 땡기는데. 에이, 노래방에서 뭐 노래만 부르나요? 신나는 노래 맞춰 들고 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지. 팀장님들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럽시다. 그럴까요? 그럼 노래 못 부른다고 놀리시면 안 돼요. 걱정 말아요. 안 놀릴게요. 상사들은 대부분 집으로 갔고 평직원들끼리 노래방에 갔습니다. 너네끼리 스트레스 풀고 신나게 놀으라며 법인카드를 지워주고 가셨어요. 저희는 노래방 가서 놀았습니다. 한참 신나는 노래 부르며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한바탕 놀고 다들 지쳐서 발라드를 부르며 쉬는 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다. 그녀에게 한 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하며 노래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간간히 그녀와 눈맞춤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제 노래에 반한 듯한 느낌이 왔어요. 내일 출근을 생각해서 노래방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데려다주고 싶었지만 같은 부서 여자 직원이랑 둘이 같은 방향이라며 사라져서 저도 그냥 집으로 왔어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에서 내일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괜히 그쪽 부서에 어슬렁거렸어요. 응? 대리님, 아침부터 이쪽은 어쩐 일이세요? 소라씨 보려고 왔는데 딱 마주치니 완전 행운이네요. 오늘 혹시 약속 있어요? 아니요, 따로 선약은 없어요.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럴까요? 저 근데 오늘 3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그럼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일 끝나고 내려와요. 네, 이제 얼른 자리로 가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이따 봐요. 저녁 약속을 받아준 것만 해도 그녀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퇴근 후 저는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40분쯤 지나고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죄송해요, 대리님. 너무 늦었죠? 생각보다 일이 늦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고프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얼른 가요. 그녀를 데리고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다가 일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룸이 있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회사 얘기를 시작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술이 한두 병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이 고백을 할 타이밍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소라씨,
나 어떻게 생각해? 대리님이요? 착하고 재밌는 사람? 남자로는 매력이 없나? 나 소라씨랑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데. 글쎄요. 남자로서 매력은 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이었던 건지 굉장히 도발적인 여자였어요. 내가 그럼 얼른 증명해줘야겠네. 그녀랑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그녀는 그동안 내가 회사에서 봐왔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섹시하면서도 도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를 탐했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 스킬에 홍콩 간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헤어진 전 여친들한테서 아주 가끔씩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네가 그립다면서요. 무튼 저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녀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어요. 어때? 나랑 만날 생각은 생겼어? 응, 완전. 한 번 더 할까? 우리는 밤낮 할 거 없이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눈만 마주쳐도 서로 불타올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3개월 정도를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맞았고 저희 직장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라 앞으로 잘 만나면 결혼해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항상 연애하듯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3개월 정도를 만났는데 정말 신혼처럼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어요. 저희 집에서 거의 반동거를 했거든요. 회사도 같으니 출퇴근도 매일 같이 하고 동거한다는 게 회사에 알려지면 좋을 건 없으니 여자친구를 회사랑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출근을 하고 그랬습니다. 무튼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는데 정말 아주 갑자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회사 업무도 많아지고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여자친구랑 매일 집에서 술 먹으면서 상사 욕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문제인 건지 정말 이틀 전에도 잘만 했던 게 갑자기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미안.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오늘은 일찍 자고 피로 회복 좀 해야겠다. 오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얼른 자자. 저는 괜히 위축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뭔가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안 세워지니 남자로서 되게 자존심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고 근처 약국에 가서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먹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3일 정도 열심히 챙기고 잠도 일찍 자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은 기필코 여친을 홍콩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밤에 분위기를 잡았고 여자친구한테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을 키스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뻘뻘 나더군요. 오빠,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러지? 미안 소라야.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오빠, 무슨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지? 문제는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쉬어. 나 미주가 잠깐 보자고 했던 거 깜빡했다. 먼저 자. 갑자기? 이 시간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미주가 요즘 고민이 있다네. 그래서 잠깐 보자 했었는데 잊고 있었어. 갔다 올게. 자고 있어. 여친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느낌이 쎄했어요.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뭔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인다는 듯한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친은 다음 날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출근해서 여자친구를 찾아봤는데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 여자친구를 붙잡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라야, 너 혹시 나 일부러 지금 피하고 있는 거야? 오빠,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내 입으로 말해줘야 해? 오빠 안 되잖아. 내가 오빠랑 왜 사귀었는지 기억나지? 오빠가 끝내주게 잘해서 사귀었던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내가 요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아 몰라. 나는 솔직히 앞으로 오빠가 계속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소라야, 우리 좋았잖아. 좋았던 때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좋았던 때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야. 괜히 더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이전처럼 직장 동료로 잘 지내자. 갈게. 그렇게 그녀는 저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녀는 정말 평소랑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만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이별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세워보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화나는 마음에 술만 연신 먹었어요. 그리고 연차를 내고 비뇨기과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비뇨기과 가는 게 창피하고 그래서 가기까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러다가 영영 안 될까봐 창피함도 떨쳐버리고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니 대기 인원이 몇 명 있고 데스크에 섹시한 간호사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쁘고 섹시한 간호사가 있으니까 괜히 더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아, 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 작성해 주시고요. 내원 사유도 같이 적어서 주세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내원 사유를 적으려니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출을 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승현님, 진료실로 들러오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고 제 상황을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옆에 검사실로 가서 누워있으라고 해서 검사실로 갔습니다. 이쪽 베드에 잠시 누워 계세요? 아, 예. 저는 누워있으라고 그래서 누워있었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언제 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게 비뇨기과라는 곳에서 베드에 누워있으니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간호사가 섹시하고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흥분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너무 단단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아, 이승현님, 지금 원장님께서 잠깐 다른 분 시술하시는데 조금 걸리신다고 하셔서요. 잠깐 나와서 대기했다가 다시 들어오실 건데 아, 네,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까 분명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잘 되시는데. 그러게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죄송합니다. 이승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뭘 도와준다는 건지 순간 머리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빨리 해줄게요. 그녀는 저를 향해 싱긋 웃더니 단단해진 그것을 달래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너무 좋아서 그녀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나가서 대기하세요. 그녀는 또 한 번 싱긋 웃으면서 다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대기를 했고 원장이 와서 검사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분이 안내를 해줬고 검사가 끝나고 결제를 하는데 아까 그 간호사한테 제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게 그녀여서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반응을 한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나이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연락을 안 주다니 허무했습니다. 처방해준 약을 먹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뇨기과를 다시 찾아가기에는 쪽팔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기로는 그녀가 그때 저에게 마법을 걸어주어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남자 인생에 이게 안 된다는 건 정말 크나큰 수치입니다. 다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관계도 적당히 하면서 사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만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반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예쁜데 섹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대시를 했고 여자친구는 받아주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자친구도 그래서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본가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며 생활비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본가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네 본가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가면 저희는 헤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친구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포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정리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투룸빌라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너무 고마워 오빠. 진짜 오빠밖에 없다. 여자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한쪽을 내주면서 여기서 공부에 집중해서 꼭 시험 합격하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알바를 안 하기 때문에 생활비며 제가 다 충당했어요. 그냥 1인분씩 더 늘리는 건데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버거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냐고 연락을 하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머리 식힐 겸 밖에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금방 집에 다시 들어올 때가 많았지만 가끔은 정말 화장이며 옷차림이며 어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예림아, 너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경쟁 엄청 빡센 거 알잖아. 요즘 자꾸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야?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잠깐 머리 좀 식힌 거야. 맨날 나가 노는 것도 아니고 오빠까지 정말 숨막히게 왜 이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스트레스 줬으면 미안해. 그래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돼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알아서 할 거야. 나 용돈이나 좀 더 줘. 집에서 공부하는 애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저번 주에 20만 원 줬잖아. 집에서 공부하면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공부할까? 나도 뭐라도 사 먹고 필요한 책들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본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오빠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이제 돈 아쉬워서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입금할게. 내가 요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잠깐 머리 좀 식힐까?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친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다가도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면 또 저는 바보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여친이 시험 보는 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도 준비해주고 주말인데 갑작스레 일이 잡혀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내일 시험 끝난 기념 파티하자고 얘기하고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험 끝내고 들어오면 깜짝 파티를 해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침 운동을 갔다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파티할 재료들을 구매하고 식재료도 사서 집으로 왔어요.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아직 시험 보고 있을 시간인데 벌써 왔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웬 남자 신발이 있고 벗어던진 옷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음악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사람이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열려진 문틈 사이로 보니 웬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더군요. 키스를 하면서 아주 좋아 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어떻게 벌써 왔어? 여친은 이불로 가리고 그 남자놈은 허둥지둥 속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야, 너 그냥 빨리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여친은 이불을 감싼 채로 와서 저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그놈은 옷을 주워 나갔습니다. 뭐야? 시험 봐야 되는 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늦는다더니 왜 와서 난리야? 아, 진짜 짜증나.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보면 몰라? 딴 남자랑 한 침대에 있다 걸린 거잖아. 왜 이렇게 당당해? 그것도 내 집에서 바람피다 걸려놓고.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어차피 이 집에서도 나가려고 했어. 헤어지자 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짐은 내일 가지고 갈게.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옷을 입고 나가는 여친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아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던 건지 모든 게 의심이 되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호구였나 봐요. 돈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해도 잘못이 없다는 듯이 당당한 사람한테 무슨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바보같이 다 퍼준 제가 잘못인 거죠. 다음날 여친은 용달을 불러서 짐을 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잔인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이 된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랑 함께 뒹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려서 집 앞 포장마차에서 매일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보니까 매일 혼자 와서 술 마시던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굶어서 터져요. 내가 들어줄게. 저는 그녀의 말에 뭐에 홀린 듯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어딘가 하소연을 할 곳이 필요했나 봐요. 그년 아주 몹쓸 년이네.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힘들어요. 그녀는 저 대신 욕을 해주면서 대신 분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그녀도 남편이 바람나서 새살림 차려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아는 언니 도와 가끔씩 일 도와주러 오는데 요즘 제가 계속 혼자 와서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가서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위로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 잊게 해줄까요? 네. 저는 홀린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빌라 살죠? 나도 여기 살아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다른 놈이랑 했다 그거죠? 네. 나랑 여기서 똑같이 할래요? 그럼 그 여자랑 남자는 생각도 안 날걸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실은 나 전부터 그쪽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계속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린 양아치 같은 여자는 왜 만나나 했지. 내가 그 여자 싹 다 잊게 해줄게. 할래? 얘기를 들은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랑 하면 정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 침대에서 뒹굴었던 게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스를 했고 그녀는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보였어요.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 욕구를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와 하면서 전 여친은 정말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스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이 여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술에 취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옆에서 저를 꼭 껴안고 자고 있더군요. 천천히 다시 살펴보는데 과부라고 하기에는 이쁘장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끝내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아침 준비를 해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여자더라고요. 궁금했던 나이를 물어봤는데 40살이라고 했습니다. 제 또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미모였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돈 많으니까 너가 그동안 호구처럼 썼던 돈들 자기가 저한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자기랑 만나는 거 어떠냐고요. 과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나 어젯밤에 너무 좋았는데. 자긴 어때? 계속 만나볼래? 네, 좋아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이 진짜 살아오면서 겪었던 밤 중에 가장 좋았던 밤이었어요. 이 여자 덕분에 제가 홍콩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가졌고 그녀는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색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핀 여친을 떠나보내고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온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네요. 다들 돈 없는 어린 여친 만나다 뒤통수 맞지 마시고 돈 많은 여친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